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아직까지 많이 활용이 되는 거는요. 이 개인의 어찌 보면 성장 과정과 아주 좀 이게 매칭이 잘 되어서 아직까지 이 이론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쌤이 이걸 한번 겪어봐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쌤이 예전에 조금 뭐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쌤이 공부를 할 때 물론 쌤도 뭐 집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거의 뭐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하면서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사실 미국에 건너갈 때 엄청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다음에 그것도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미국에 건너갈 때 쌤도 돈이 하나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미국을 건너갔을 때 쌤이 그 미국에서 몇 년간 공부할 생각으로 딱 건너간 건데요. 저는 그 미국에서 공부를 몇 년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는 가져간 돈이 너무 적었어요. 예, 제 수중에 얼마 있었냐면 50만 원 있었습니다. 50만 원. 뭐 미국 돈으로 따지면 한 500불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돈을 딱 들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그 50만 원을 500불 정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유학 끝날 때까지 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간 겁니다. 뭐 부모님의 도움 당연히 일절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500불 50만 원을 들고 미국을 건너가니까요. 처음에 건너가니까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군요.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예.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예. 어차피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것도 아니고요. 돈을 주시지도 않을 거고, 저도 받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가져간 거라고는 짐이 딱 2개였는데요. 이민 가방 하나, 그 다음 트렁크 하나. 거기에 제가 있는 거라고는 옷이랑 책이랑, 그리고 또 뭐 있었냐? 예, 한국에서 사간 안성탕면 라면 멀티팩 한 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성탕면 멀티팩 한 라면을요, 그걸 어떻게 먹었냐면 하루에 한 봉지가 아니라 하루에 반 봉지를 먹었어요. 그것도 못 먹는 날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목표를 잡았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안성탕면 멀티팩 한 팩을 다 먹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뭐냐? 먹고 사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구인 공고 붙어 있는 것들은 매일매일 다 전화해 보고요. 그리고 뭐 한인타운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사랑 구합니다 라는 게 있으면요. 무조건 다 전화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먹고 사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거지처럼 해서 다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변 사람의 시선 따윈 아무것도 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안전하고 안 안전하고 그런 것도 막 따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뭡니까? 그렇죠. 제가 생리적 욕구 혹은 생존의 욕구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쌤이 한 달 정도 정말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결국 어떤 식당에 웨이터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이라서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제가 학교 생활을 하고요. 금요일 학교 끝나고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보통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12시간, 금요일에 6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는 학교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알바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웨이터로 일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손발이 좀 빠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눈치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저랑 한 3-4명 같이 웨이터들이나 웨이트리스들이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제가 워낙 일을 빠르게 잘하니까 이제 거의 오너였던 그 주인이 그렇죠. 저 빼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너 하나만 있어. 너 충분하다. 그럼 나도 비용도 아끼고 좋다. 저도 좋았어요. 왜? 미국은 사실 월급으로는 절대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가 없고요. 그 식당에서는 그 팁이 있습니다. 그 팁을 받아서 사실상 웨이트나 웨이트리스는 생활이 좀 연명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이 많으면 팁을 받으면 n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저도 그게 싫으니까 저도 오케이죠. 그리고 뭐 주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어때요? 자기들도 뭐 그 인건비 아낄 수 있으니까 좋고 그게 다 좋아요. 서로 윈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얼마 벌었냐면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금토일만 일을 해서요. 한 주에 벌어오는 돈이 한 대략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4주니까 한 200 정도 번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200이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 돈 가지고요. 학생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기 그 생활을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생리적 욕구가 이제 충족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요. 사실 지금 와 생각하면 정말 대범한 행동이긴 했습니다만
뉴욕으로 치자면 할렘과 같은 곳에 살았어요. 할렘 같은데 예, 정말 정말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막 총기 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곳이 좀 우범지대로 굉장히 유명해서 새벽에도 경찰들이 자주 순찰을 하는 예,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생존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때는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먹고 사는 게 좀 충족이 되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여기가 만족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진행하면서 새로운 욕구에 눈을 뜹니다. 안전의 욕구에 눈에 뜨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너무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여기 살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제가 살고 있던 그 마을에 그 총기 사고로 한인이 이렇게 죽은 사례가 제가 있을 때 몇 번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런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뭐 도둑님들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총기를 오바를 하거나 뭐 총기를 해서 이렇게 죽은 사례가 몇 번 한인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안전의 욕구가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그 살고 있는 곳이 당연히 안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 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기는 좀 위험하겠다.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돈도 좀 있으니까 좀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제가 있었던 학교 근처에 다운타운 그 근처에 좀 집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최대 부동산 사이트, 우리로 치면 뭐 다방이나 집방처럼요, 뭐 미국에는 아주 옛날부터 그런 최대 부동산 사이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크레이글리스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크레이글리스트를 들어가면 사람들끼리 자신들의 집을 뭐 서로 사고 팔거나 혹은 내가 룸메를 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 며칠 동안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미국 어떤 한 친구가요. 저한테 거기 크레이글리스트에 올려놨는데 자기가 현재 듀플렉스 집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방 2개, 그 다음에 거실 하나. 근데 거기에 자기 혼자서 지금 쓰기에는 너무 렌트비가 비싸니까 쉐어하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거실에 살 테니 방 2개를 너희들한테 주겠다. 룸메로 들어온 애들한테 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 여러 뭐 매물을 봤는데 그게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래서 이제 딜이 돼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있는 그 아파트먼트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다운타운이다 보니까 경찰들도 많고 그리고 학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전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안전의 욕구를 이제 충족을 시킨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의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니까요. 이제 슬슬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제 사회적 욕구에 눈을 뜹니다. 그 전까지는요, 뭐 친구 만나고 이딴 게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당장 해결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친구 따위는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되니까, 이제 미국 사회에 와서 너무 혼자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이제 공부하고 일하고 혼자서 그냥 책만 읽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이제 미국 사회 커뮤니티 생활을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했던 게,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다 보니까, 이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문화가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교회에 그 바이블 스터디, 그 성경 뭐 이런 공부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봤어요. 뭐 영어 공부도 할 겸, 뭐 친구도 만들 겸.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 다니는 그 우리로 치면 이제 침례교죠. 베프티스트 처치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죠. 이제 사회적 욕구에 눈을 떠서 거기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데 나가서 친구도 막 사귄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뭐 술도 마시고 또 땡스기빙 데이 때는 같이 파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적 욕구 어느 정도 충족이 됐어요. 미국 사회 커뮤니티에서 꽤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예. 미국 진짜 네이티브 친구들이 되게 많아져서 그 친구들과 되게 재밌는 일도 많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슬슬 존경의 욕구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존경의 욕구가 어떤 식으로 끌어올랐냐면요. 이 미국이란 사회를 가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인종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요 가보시면요 인종차별이 엄연히 존재하죠. 그리고 그 근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종차별은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사실 그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차별 혹은 이런 비하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알게 모르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인으로서 나는 너희들보다 절대 부족한 게 없다. 난 너희들보다 절대 못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네들로부터 미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쌤이 뭘 했냐면요 학교를 다니다가 좀 남는 시간에
참고로 쌤이 태권도 그 유단자, 그 블랙벨트 검은띠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태권도 도복이랑 블랙벨트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학교 남는 시간에 태권도 동아리를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학생들과 태권도도 하고 태권도 역사도 알려주고 뭐 이런 시간들을 한 몇 달을 보냈어요. 예.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존경의 욕구가 이제 좀 이렇게 결핍이 되다 보니까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거죠. 의외로 그 미국 애들은요, 동양에 대한 그런 태권도 무예에 대해서 되게 신비로움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줬더니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옛날에는 야 데니얼 막 이런 식으로 막 때리면서 놀리던 애들이 이제 나중에는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더군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존경의 욕구였습니다. 쌤은 뭐 자아실현 욕구까지는 미국에서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좀 더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면 자아실현도 해봤겠죠. 뭐 그런데 쌤이 여기까지 못 해보고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존경의 욕구까지 충족하고 자아실현 욕구가 이제 슬슬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에 한국에 다시 귀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쌤이 그 자신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 이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단계의 이론이 아직까지 좀 현대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활용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인간이 어찌 보면 그런 성장 과정에서 이 욕구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이 아직까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